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7일 새벽 아침 및 해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아흘리 대 샤비브 두바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아흘리 사우디 FC는 1선과 2선 그리고 수미가 만들어내는 간격을 아주 섬세하게 관리하는 팀이고, 토니는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최전방과 수비 라인 사이를 넓게 커버하며 볼을 따내는 순간 한 번의 전진 패스를 선택할 줄 아는 자원이고, 하프라인 근처에서 세컨볼 경합 우위를 점하면 곧바로 측면이나 중앙 2선으로 방향을 틀어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며, 밀로는 2선 중앙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마지막 패스와 슈팅 사이 선택을 책임지고, 짧은 원투와 직선적인 스루 패스를 섞어 수비형 미드필더 시야를 흔들고, 마레즈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왼발 윙어로 1대1 돌파 이후 컷인 슈팅과 반대 전환 패스까지 모두 위협적인 옵션을 제공하며, 마레즈가 수비를 끌어내면 밀로는 박스 앞에서 두 번째 패스를 준비하고 토니는 뒤에서 세컨볼을 대비해 라인 간격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구조가 반복된다. 알알리 사우디 FC는 미드필드 숫자를 강화하고 있지만 최근 볼을 잃은 이후 리트리트 속도가 느려지며 수비와 중원 라인이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다부르는 박스 안 위치 선정과 결정력이 위협적이지만 라인이 낮아지면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카르타비아는 세트피스와 중거리에서 존재감을 보이지만 오픈 플레이 전개가 끊기면 영향력이 줄어들며, 에자톨라이는 중원 보호 역할을 맡지만 전환 국면에서 넓은 공간을 혼자 커버해야 하는 부담 속에 박스 앞을 완전히 닫지 못하는 단점이 드러난다. 알아흘리는 토니의 1차 차단과 세컨볼 장악 이후 밀로와 마레즈를 활용해 박스 앞까지 단숨에 전진할 가능성이 높고, 알알리는 볼을 잃은 직후 리트리트가 늦어지며 박스 앞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반복될 수 있으며, 전환 속도와 공간 활용 완성도에서 차이가 벌어질 여지가 크다. 알알리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샤르자 FC 대 나사프 카르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샤르자 FC는 중원에서 한번 템포를 정리한 뒤 박스 앞을 직접 두드리는 전개를 선호하는 팀이고, 루안 페레이라는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공을 받는 공격 성향 미드필더로 전방을 향한 전진 패스와 과감한 중거리 시도까지 겸비한 자원이며, 카마라는 수비 뒷공간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타입으로 직선적인 침투와 박스 앞 마무리 움직임으로 센터백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바르보사 멜로니는 측면과 안쪽을 함께 활용하며 빌드업 시에는 중원으로 좁혀 들어와 패스 옵션을 늘리고, 전개가 측면으로 전환되면 곧바로 전진의 크로스 찬스를 만들어주며, 이 조합을 바탕으로 중원 압박을 한 번만 풀어내도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며 블록을 흔드는 구조다. 특히 루안 페레이라가 박스 앞정면에서 볼을 잡는 순간 카마라와 바르보사 멜로니의 침투가 동시에 이어지며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을 강하게 벌려놓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나사프 카르시는 공격 숫자는 많지만 전환 속도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는 팀이고, 세라는 제공권과 박스 안 위치 선정이 뛰어난 타깃형 공격수로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위협적이며, 우투반조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뒷공간을 파고드는 침투형 자원이고, 노차르예프는 박스 안 빈 공간을 찾아 세컨볼과 컷백 상황에서 마무리를 노리지만 공격에 힘을 싣는 과정에서 미드필더 수비 가담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 수비와 3선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페널티 박스 앞 공간이 자주 비어버리는 구조적 약점이 반복된다. 그래서 중원에서 한 번만 압박이 벗겨지면 곧바로 박스 앞 정면에서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샤르자는 루안 페레이라가 중원에서 첫 압박을 풀어내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으로 공을 동시에 전개하며 공격폭을 넓히고, 카마라는 계속해서 뒷공간을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리고, 바르보사 멜로니는 안쪽과 바깥을 오가며 패스와 크로스 루트를 모두 열어두고, 나사프 카르시는 미드필더 복귀 속도가 느려 수비와 3선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현상이 반복되며 페널티 박스 앞 공간이 비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이 지점에서 샤르자가 세컨볼과 중거리까지 연결할 경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샤르자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알슈르타 대 알두하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슈르타는 알마와스, 유세프, 유니스를 중심으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잡는 팀이다. 알마와스는 측면에서 안으로 접어 들어온 뒤 다시 바깥이나 박스 안으로 찔러주는 선택이 뛰어나고, 킥의 힘과 궤적이 모두 위협적이다. 유세프는 하프 스페이스와 터치라인 근처에서 오른발 인프런트 크로스를 올리는 데 특화되어 있으며, 여유를 확보하는 순간 정확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이때 박스 안에서는 장신 자원들이 동시에 깊은 지점으로 침투의 프리헤더 상황을 노린다. 유니스는
후방 라인을 정리하면서 세트피스에서는 직접 박스 안으로 올라와 공중 경합에 가담한다. 중원은 센터백 앞 공간을 보호하면서도 양쪽을 넓게 써 측면 숫자 우위를 만든다. 전개는 짧게 돌리다 한 번에 사이드로 전환해 두 번째 터치에서 곧바로 크로스를 올리는 구조가 많다. 결국 알슈르타는 크로스와 공중 장악이라는 명확한 득점 루트를 반복하는 팀이다. 알투아일은 피옹테크, 에드밀슨 주니어, 루이스 알베르토의 개인 기량이 공격을 이끈다. 피옹테크는 박스 안 원터치 마무리에 강하고 에드밀슨 주니어는 돌파와 중거리 옵션을 동시에 제공하며 루이스 알베르토는 전진 패스와 방향 전환으로 템포를 설계한다. 하지만 알투아일은 크로스 수비에서 1차, 2차 마커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고 공만 따라 들어가다 마크를 놓치는 장면이 반복된다. 특히 두 번째 포스트 대응이 늦어 후방 침투에 취약하다. 알슈르타는 빠른 측면 전환 이후 유세프의 인프런트 크로스로 박스 안 공중전을 반복적으로 만든다. 알투아일은 크로스 수비에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드러나며 두 번째 포스트 관리가 불안하다. 공중 장악력과 세트피스 가담 인원까지 감안하면 알슈르타 쪽 득점 기대값이 더 높다. 알슈르타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알힐랄 대 알와흐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알힐랄은 벤제마가 전방에서 마무리와 연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축으로 서 있는 팀이다. 벤제마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첫 터치와 슈팅 선택이 탁월할 뿐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주며 이선 자원에게 다시 찬스를 열어주는 유형이다. 알 다우사리는 좌측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중거리 슛과 컷인 드리블을 섞어 쓰는 자원으로 측면에서 시작해 박스 안쪽까지 직접 침투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의 움직임이 살아나는 날에는 상대 풀백이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크로스와 슈팅을 동시에 견제해야 하기에 수비 라인 전체가 내려앉게 된다. 네베스는 중원에서 전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며 좌우 전환과 롱패스로 압박을 풀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압박 상황에서도 첫 터치와 방향 전환으로 1차 압박을 벗겨낸 뒤 직선적인 전진 패스를 공급해 벤제마와 알 다우사리가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알 힐랄은 전방 압박 시에도 무작정 뛰지 않고 네베스가 타이밍을 맞추며 패스 길을 유도 차단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 구조가 맞물리면 상대 실수성 패스가 곧바로 박스 근처 탈취로 이어지고 한두 번의 패스로 슈팅각을 만든다. 알 와흐다는 타디치가 이선에서 전개와 마무리를 병행하며 왼쪽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와 크로스와 스루 패스를 번갈아 사용한다. 크리비는 속도와 드리블로 1차 수비를 제치지만 전개가 막히는 날에는 선택지가 줄어들며 볼 소유가 길어진다. 하마드는 수비와 빌드업을 병행하나 강한 압박 아래에서는 첫 터치가 흔들리며 위험 지역 실수가 잦다. 알와흐다는 수비 라인과 중원 라인 간 높이 조절이 자주 깨지며 삼선과 이선 사이 공간이 벌어진다. 전진 압박을 받는 순간 인사이드 패스가 차단되거나 터치 미스로 이어지고 빌드업 붕괴 이후 수비 전환이 늦어 박스 앞 수적 열세를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 경기는 전방 압박 조직력과 후방 빌드업 안정성의 격차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알 힐랄은 네베스를 중심으로 압박 타이밍을 조율하고 벤제마와 알 다우사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든다. 알 와흐다는 강한 압박을 받을 때 빌드업 간격이 무너지며 실수가 반복되는 약점이 있다. 알 힐랄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칼리아리 대 US 레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칼리아리는 중원에서 한번 템포를 가라앉힌 뒤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진영 깊숙한 구역에서 속도를 끌어올리는 패턴을 선호하는 팀이다. 킬릭소이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방향 전환, 슈팅 선택이 빠른 자원으로 크로스와 컷백 상황에서 높은 마무리 확률을 보여준다. 지토 루본보는 측면에서 속도와 드리블을 앞세워 수비를 정면으로 흔들고 안쪽으로 파고들며 컷백과 슈팅을 동시에 위협한다. 아도포는 수비 앞 1차 차단을 맡으면서도 타이밍을 읽고 하프 스페이스로 전진해 세컨드라인 침투를 노린다. 후반으로 갈수록 칼리아리는 라인을 끌어올리고 루본보의 반복적인 돌파로 한쪽 측면을 계속 두드린다. 이 과정에서 수비가 골문 쪽으로 말리면 박스 안마킹이 흐트러지고 세컨볼 상황이 늘어난다. 그 지점에서 아도포의 전진 타이밍이 맞물리면 흘러나온 볼을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완성된다. 레체는 이선 자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전개와 마무리를 병행하는 팀이다. 스툴리치는 등지는 동작과 연계, 박스 안 움직임의 강점이 있고 직접 마무리까지 겸한다. 피에로티는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슈팅과 크로스를 섞어 쓰는 유형이다. 라마다니는 수비 앞 공간을 넓게 커버하지만 라인이 흔들리면 부담이 커진다.
레체는 전개 시 박스 안 밀집을 만들지만 풀백 오버래핑 이후 전환 수비가 느려지는 약점이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더블 볼란치 간격이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와 사이드 채널이 동시에 열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 경기는 후반 템포 조절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 완성도가 핵심이 되는 흐름이다. 칼리아리는 전반 균형을 유지하다가 후반에 루본보 돌파와 컷백 빈도를 높이며 박스 안 혼전을 유도한다. 레체는 전방 위협은 갖추고 있지만 후반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 시 세컨볼 정리에서 흔들린다. 칼리아리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코번트리 대 미들즈브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코번트리는 백스리를 안정적으로 세우고 투톱과 이선을 좁게 묶어 박스 안과 그 앞 공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팀이다. 심스는 체격 조건과 피지컬을 앞세운 스트라이커로 등지는 동작에서 볼을 보호한 뒤 이선 합류를 기다리거나 양쪽으로 볼을 분배하는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이 있다. 박스 안에서는 니어 포스트 쪽으로 먼저 움직여 수비를 끌어내고 떨어지는 세컨볼에 다시 반응하는 유형이라 문전에서 계속 위협을 유지한다. 라이트는 코번트리 공격의 핵심으로 하프 스페이스에서 출발해 페널티 박스 정면으로 파고드는 침투 타이밍이 정확하다. 볼을 직접 몰고 들어가는 장면도 많지만 심스가 한번 버텨준 뒤 흘려주는 패스를 향해 한 박자 늦게 뛰어들며 마무리 각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에클스는 활동량과 전진 패스 능력을 겸비한 미드필더로 윙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까지 넓게 커버하며 공수 전환 구간을 단단하게 받쳐준다. 이 덕분에 코번트리는 수비에서 공을 따낸 이후 에클스를 거쳐 전진 패스 한두 번이면 바로 라이트와 심스 쪽으로 공격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결국 코번트리는 투톱에 버티는 힘과 이선 침투 그리고 에클스의 전환 패스가 맞물리며 박스 앞에서 결정적인 슈팅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미들즈브러는 더블 볼란치의 복귀 속도와 수비 가담이 느려 수비 라인 앞 공간이 쉽게 벌어지는 약점이 있다. 해크니는 후방 전개를 책임지며 전진 패스를 의식해 앞으로 나서는 빈도가 높고 볼을 잃었을 때 그 뒤 공간이 텅 비는 상황이 자주 나온다. 파트너 미드필더 역시 수비 전환 속도가 빠르지 않아 수비 블록은 박스 안으로 내려앉았는데 그 앞을 보호해야 할 3선 라인이 제때 복귀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로 인해 페널티 박스 정면과 아크 주변이 비는 시간이 길어지고 상대 이선 자원에게 중거리 슈팅과 세컨볼 슈팅 각을 허용하는 흐름이 이어진다. 브루그소르크와 휘테커가 공격에 깊이 관여한 뒤 복귀가 늦어지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백이 동시에 열리는 패턴이 자주 나타난다. 결국 미들즈브러는 전방 재능에 비해 중원 보호와 간격 관리에서 불안 요소가 크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그 약점이 더 두드러진다. 이 경기는 페널티 박스 앞 공간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코번트리는 심스가 버텨주고 라이트가 한 칸 뒤에서 침투하는 장면을 반복하며 박스 정면 슈팅 각을 만들어낸다. 에클스의 전진 패스가 살아나면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미들즈브러 중원 복귀가 늦는 틈을 정확히 찌를 수 있다. 코번트리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지로나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지로나는 짧은 패스 교환을 통해 전진을 노리지만 더블 볼란치 앞 공간 관리가 항상 안정적인 편은 아니다. 바나트는 측면과 안쪽을 오가며 패스를 받는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주변 지원이 늦을 때는 단독 돌파에 의존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시간코프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접어들며 왼발 슈팅과 크로스를 동시에 노리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각이 열리면 위협적인 볼 배급을 보여준다. 이반 마르티는 후방 빌드업과 전방 연결을 동시에 맡으며 압박을 벗겨내는 첫 패스와 전진 패스를 책임지는 축이다. 다만 이반 마르틴이 높은 위치까지 전진했을 때 볼을 잃으면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며 역습에 노출되는 패턴이 반복된다. 지로나는 풀백을 올려 폭을 넓히지만 전환 수비 단계에서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을 동시에 메우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상대에게 전진 드리블과 패스를 허용하는 장면이 적지 않다. 세컨볼 경합 상황에서도 중원이 밀리는 시간대가 나타나며 박스 앞 두 번째 슈팅을 허용하는 흐름이 이어진다. 결국 지로나는 공격 완성도보다 수비 블록 간격과 전환 수비 안정성이 더 큰 변수가 되는 팀이다. 바르셀로나는 좌우 폭을 넓히고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만든 뒤 짧은 패스와 스루 패스로 상대 블록을 흔든다. 페드리와 다니 올모는 압박 상황에서도 탈압박이 뛰어나 좁은 공간에서 첫 터치와 방향 전환으로 수비 라인을 벗겨낸다. 탈압박이 성공하는 순간 공은 측면이나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전환되고 지공에서도 역습처럼 속도가 밌는 전진이 이어진다. 라민 야말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1대1 돌파와 안쪽 침투를 반복하고 슈팅 각과 패스 각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페란 토레스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박스 안침투와 세컨 찬스 마무리를 노리고 다니 올모는 박스 근처로 찔러 넣는 패스로 침투와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경기는 지로나의 빌드업과 바르셀로나의 탈압박 구조가 정면으로 맞붙는 흐름이다. 지로나는 짧은 패스로 전진을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더블 볼란치 앞 공간이 비는 약점이 드러난다. 바르셀로나는 탈압박 이후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전환하며 라민 야말과 페란 토레스의 침투를 살릴 수 있다. 바르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